영철은 영숙이라는 사람에게 끌린 걸까요? 아니면 영숙이 한 말에 끌린 걸까요?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던진 말 한 문장,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오래 붙잡고 싶었던 의미에 끌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을 가끔은 혼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철 또한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영숙이 말한 신문지 덮고도 살 수 있다는 말에 흔들렸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정작 그 말을 행동으로 영철에게 보여준 사람은 영숙이 아니라 영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4화의 영철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3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독특한 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경수님의 그런 자녀 발언 다음으로 영철님을 꼽고 싶거든요. 영자밖에 모른다. 나는 얼굴도 모르고 하는 거 기억 안 납니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술주정을 막 부리면서 내가 뭔 줄 알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하고 하다가 그러다 또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모임 때 먹지 그냥 먹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영철의 모습. 자, 그리고 이후에 아주 깔쌈하게 영숙에게 정리를 당하죠. 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훈훈하게 이제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 그 후 영철이 영자에게 또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좀 부드럽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영자를 계속해서 돌봐주거나 영철님이 계속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 두 사람은 뭐지?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던 싸우면서 그러나 서로를 놓지 않는 그 커플처럼 되려나? 약간 요 만화에서처럼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서로 우산을 덮어 씌워주고 있죠. 자, 그러한 영철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대체 이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어. 술을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영자에 대한 감정은 뭐야? 영숙에 대한 감정은 도대체 뭐야? 자, 이러한 영철과 영숙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는 두 사람이 했던 데이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영철은요, 그렇게 영숙님께 확 끌려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숙님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고기 갸우뚱 하면서 이게 맞나라고 이미 그러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영철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쩌면 영숙이 했던 그 말과 실제 영숙이라는 사람을 내가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도 잘 보면 영철님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들어눕기 요 장면 그 이전에서도 두 사람이 따로 영철님이 먼저 불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그리고 동시에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영자님은 영철님의 나름대로 의리를 좋아하십니다. 영철님에 대해서 영자님이 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 등, 잘 보면 영철님도 은연중에 자꾸 영자님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전날에 노사봉 얘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철님이 영숙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좋다라기보다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감정선이 이렇게 짙진 않았다고 저는 현재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때 했던 그 말들이 영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은 그런 말들을 영자에게서 듣고 싶었던 거지 정말 영숙인 것 같진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영자랑 대화를 해볼수록 영숙이 신문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거를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자가 아닐까? 조금씩 영철님도 그런 영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귀엽다, 대견했고 고맙다, 이렇게까지 졸려가면서 조라하면서까지 내 옆에 있는 게 되게 고마웠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는 등, 그것이 말과 행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숙은 그냥 의례상 예의상 했던 말인데, 영철은 이제 그거를 영숙에 대한 호감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데이트를 하면서 또 플러스 영숙님이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막 밀어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감정이 더 벌어진 것 같고, 반대로 영자는 자기소개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빡세게 말했죠. 나는 하루 종일 싸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해한다. 그것이 영철 입장에서는 조금 내가 영자랑 얽히면 지금처럼 밤늦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막 보채기도 하고, 근데 막상 또 내가 영자랑 그렇게 약간 다투는 듯 하면서도 관계를 끌고 나가오니까 버틸만 하네 하는 생각이 더 들면서, 그렇게 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더욱 감정선이 짙어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후에도 영철님도 영자님께 그 영숙과의 데이트 후에 어땠냐라는 말에 이제 생각 그대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똑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영숙에게서 거절당한 저번의 장면이긴 하거든요. 데이트를 하고 전후가 똑같다는 거는요, 그럼 데이트를 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데이트를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그 패턴이 깨지진 않았는데, 데이트를 하고 나서 똑같다. 근데 여기는 그 5개 사례 중에서 대부분이 다 변함이 없다, 그대로다. 이거는 이제 합숙맞선 1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더 커지지 않았다. 이런 말하면 이제 보통 데이트 한 후에도 그 데이트가 아무런 이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고, 그럼 이제 100번 데이트에도 똑같겠죠.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철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영자도 보고 한번 봐야지 라고 하셨지만, 이미 그 앞에 있던 똑같다는 말이 이미 서로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영자님이 이제 그게 물어봐요. 그럼 영숙이 더 알아볼 거냐? 네 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방금 했던 그 말에 의해서 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 알아봐야죠 했는데 영숙이 알아볼 거라고 했는데 아니요, 안 알아본다면 또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영자님이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영철님은 영자님이 기분이 나쁜 한이 있더라도 좀 솔직하게 임하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영철님이 했던 그 말씀은 어쨌든 이제 본인께서 계속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영자밖에 없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긴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영자가 밖에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소개 때 듣고 나서 차한 거죠. 생각이 늘 느린 영철님 특성상 영숙의 자기소개를 듣고 하면서 솔깃한 거죠. 영숙이란 사람보다는 영숙이 했던 그 말들에 만약에 영자 또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비슷하게 또 얘기를 했으면 또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철님이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서 난 두 사람 다 알아보고 싶다 하고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영철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영숙님은 그 신문지의 의미가 영철님이 했던 그 신문지의 의미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영숙님이 원할 때 정말 내가 저 사람과는 신문지를 덮고 자도 만족할 것 같다는 욕망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영철님은 영숙님께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영자님이 거의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정말 신문지를 덮고 잘 정도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끝까지 옆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영숙보다는 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냥 영숙님이 한 말은 그냥 한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 삶의 태도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자기소개를 할 때 남성들에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말이 더 가깝지, 그걸 있는 그대로 너무 고지고대로 이해하신 게 아닐까, 영철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영철님의 어떤 그런 술주정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다만 이게 한번 일어난 이상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영자님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저는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철님이 많이 자제하려고 하고, 실제로도 만약 영철님이 약간 욱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처럼 영자가 와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막 이제 쫄을 때도 잡돌이 들어갔을 때도 막 그렇게 확 분노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도 그거에 잘 다독이면서 영자님이 긁어대도 잘 넘기시죠. 이거는 평소에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술이죠. 사람은 이제 인간인 이상 생물학적으로 술이 들어가면 제어하는 게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영자님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쫄 때도 고개 그냥 탁 숙이고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동시에 이 두 사람이 했던 그 대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영철님도 정리한 것 같죠. 영자만큼 아니었다, 호기심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에 대한 영숙이 했던 그 신문지 발언에 대한 호기심이지, 실제로 데이트를 해보면서 영숙이라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동시에 이게 나는 솔로의 장점이죠. 정말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흘러가면 좋은데 하트 시그널이라고는 다른 연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반대로 나는 솔로는 이 과정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렇다 하더라도 한때 잠깐 누군가를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지금의 영철이 영자에 대한 마음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 모든 사랑에는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거짓된 건 아니라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영숙이 충분히 영철에 대해서 거절한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영철은 데이트까지만 해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예쁜 대우하라고 하는 등 자꾸 감정을 밀어붙이다가 나중에 영숙이 이제 정색을 때리면서 이때 이제 거절하고 나서야 이제 받아들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영철은 이제 거절 신호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철은 그 신문지를 한 입으로 덮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신문지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더 중요했던 영철 입장에서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영숙이 명백하게 지금처럼 거절하고 나서 그 말은 아는답지만 그게 내가 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탁 놔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실제로 신문지는 아니지만 덮고 사는 사람은 영자네 라고 깨달은 게 아닐까. 자, 또한 영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별을 하셨거나 16기 영철님처럼 말이죠. 당시 나는 솔로 16기 영철님이 진짜 가슴 아픈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이번 32기 영철님은 조금 결이 다르죠. 물론 영철님도 말씀하시긴 해요. 난 8년 동안 사별한 후에 의리를 지켰다. 연애를 하거나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반대로 멋진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 이전에 막 술주정을 부린다거나 갑자기 영숙님과 뿅 하고 갑자기 영숙에게 튼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이 무너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16기 영철님 때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조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래도 될까라고 고민하거나 좀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영철님은 지금 말과 행동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 기대감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영철님이 꼭 그 기대에 행동해야 하는 법은 없긴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약간 다른 이해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처와의 그런 기억이 되게 소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기억 때문에 더더욱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버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어떤 해방이 될 수가 있는 나는 솔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더 무너진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2화 때 영자밖에 모른다고 했던 그 영철의 말이 좀 모순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철님이 어느 정도 3화 때 조금 그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말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영자의 자기소개 때 영철이 자꾸 나한테 그렇게 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열심히 막 영자랑 영철을 막 연결짓는데 영철은 오히려 이때 자기소개 때 완전히 이제 딴판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영철이 자기소개 때를 기점으로 영자 외의 영숙도 같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이제 첫날 밤에 본인이 했던 그 말들이 뭔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정할 만큼 말을 너무 세게 했고, 그것은 영철님이 약간 생각을 좀 뒤늦게 정리하는 스타일이라서 벌어진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 말은 좀 신중하게 해야죠. 아무리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영자밖에 모른다는 말이랑 지금은 영자님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죠.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좀 영철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해하실 법한 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철이 영자에 대한 마음이 가볍다고만 이제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영자밖에 모른다는 말 다음 날에 갑자기 영숙도 알아보고 이런 모습이 정말 무겁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벼운 거 아닐까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철님의 말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음 전체가 좀 가볍다기보다는요, 말이 마음보다 앞서 나가고, 그리고 그 말이 나갔을 때도 뭔가 좀 정리정돈이 된 상태가 아니라 순간 탁 느끼고 맞아 하면서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영철의 문제는 감정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감정을 너무 말로 빨리 확정하려고 하고 조금 상대를 지켜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영숙님에 대한 관계도 너무 빠르게 이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 뒤로 말이라든가 감정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어긋남이 아닐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영철의 술주정이나 말 바꾸는 거를 단순히 이제 사별 서사로 정당화하는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별이 행동의 정당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영철이 왜 을이라든가 신문지 같은 말에 크게 꽂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영철의 입장에서는 영숙의 그 신문지가 나도 의리를 지켰는데 저 사람도 의리를 지키지 않을까? 혹은 정말로 신문지를 덮고 사더라도 끝까지 간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하나의 배경으로서 저는 사별을 이해했던, 영철님도 잘 보면 사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본인의 그런 이전에 전처와의 의리나 추억이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만큼 다른 사람 또한 그것을 소중하게 보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한 기억이지만 지금 시청자들도 사별하신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뭔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라고 오해를 사니까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철님은 어쨌든 거절 신호를 못 알아듣은 거죠. 영숙님에 대해서. 영철님이 정말로 영숙님에 대해서 반했든 아니면 영숙님의 신문지 발언에 꽂혔든 뭐든 간에 영철이 거절 신호를 늦게 읽은 것도 맞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둔감함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싶어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너무 커서 거절을 최대한 늦추다가 나중에 영숙님이 찾아와서 거절을 하게 되는 순간 받아들이고 탁 놔버린 게 아닐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영철의 문제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철은 마음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고 말보다 생각과 감정의 정리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자에게는 헷갈림을 줬고요, 영숙에게는 그녀가 끌리는 건지 그녀의 말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건지 미처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가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말, 내 상처를 받아줄 것 같은 말, 오래 기다렸던 말들을 들으면 그 사람 전체를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실제로 살아내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영숙이 신문지를 말했던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철 옆에 정말로 신문지를 덮고 살 정도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 영숙이 아니라 영자가니까요. 이번 영철의 혼란은 바로 그 차이를 뒤늦게 알아가는 과정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